네, 오늘 장 MVP입니다. 최근에 국내 경기 연일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승리의 요인이 됐는지 선수들 그리고 내일 경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해설위원님들 유행인가 봐요. 뭔가 헤어스타일 바꾸기. 어제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더 맞죠?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굉장히 좀 환해지셨어요. 어제도 함께 해주신 저희 해설위원께서도 머리를 새롭게 그 전날이겠군요, 그러면은. 지금 권충현 권충현 과장. 과장님도 머리를 해주셨는데. 네, 원래 뭐 주식이 올라가면 전문가들의 표정이 좋아집니다. 그런가 봐요. 시장 반등에 말 맞춰서 뭔가 좀 외모도 가꾸시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경기도 분위기 좀 어땠다라고 보세요? 역시 이제 그리스 문제가 이제 거의 뭐 해결 막바지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모두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으로도 21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2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강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치고 가기는 힘들겠지만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한 7년 반 만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오늘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예, 일단 그 어제 좀 이제 많이 올라나서 좀 주춤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꺾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저항선들이 좀 위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그거 끝나고 나서 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주 후반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게 이제 뉴욕장에서도 약간 좀 밀리게 했던 게 이제 그리스가 일단 합의는 해놓고 안 지킬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려했던 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네. 복병은 여전히 네. 좀 남아있네요. 그럼 오늘 활약했던 선수들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NEW 뉴가 1번 타자로 지명이 됐고요. 2번 타자 S넷, 3번 타자 한올 바이오파마, 4번 타자 대웅제약, 5번 타자 테라젠 이텍스, 6번 타자 다음 카카오, 7번 타자 LG 디스플레이, 8번 타자 태양금속 우선주고요. 9번 타자는 신라섬유입니다. 어제랑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좀 서로 성격이 다른 선수들 그리고 좀 사이즈도 골고루였는데 오늘은 비슷한 점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라인업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이 부자개미 전문가님부터 라인업 좀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좀 급등을 하면서 역시 이제 대형주들이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면 역시 지금 시장의 성격을 오늘 또 이제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소형주들 특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개별 종목군들의 탄력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가장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라인업이 뭐 글쎄요. 일단 NEW, 뭐 AOA 맞죠? 그 아니죠. NEW 죠? 그 영화죠. 그건- AOA는 그건 FNC 엔터고. NEW는 영화 쪽인가요? 네, 네. 그럼 무슨 영화 때문에? 그 연평해전이라고 그래서요. 연평해전 네네. 개봉을 했나요? 아니요, 아직 네, 안 했어요. 아직 개봉은 할 안 거라는 했는데, 것 때문에 네. 그랬군요. 그리고 S넷도 그렇고 1번, 2번이 조금 뭐 날렵한 선수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날렵한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3, 4, 5번은 뭐 다 뭐 제약 쪽에서 다 같이 들어온 거,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 것 같고요. 오늘 좋았던 섹터 그대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 4번 정도 줘도 괜찮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좀 오랜만에 한번 뭐 이 종목 수익률을 봐서는 홈런 한 방 친 것 같은 그 정도로 좀 잘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8번에 태양금속도 오늘 상한가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굳이 왜 8번을 연속해서. 굳이 우선주를 왜 넣으셨나 모르겠는데 우선주가 좋아서 네네. 8번, 9번도 눈에 띄는데 9번 같은 경우는 뭐 그 SK D&D인가요? 그 네. 효과를 뭐 뜬금없이 조용히 있다가 그냥 그거 신라섬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연관 부동산 임대업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네. 같은 맞죠? 그런 네. 부분도 네. 있고 이제 네. 그 품절주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그렇게 유통주식수가 없다. 대주주 네. 지분이 많고 네. 유통주식수가 적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양지사 같은 것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신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계속 상한가를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품절주들이라든지 지금 우선주들이 지금 뭐 상한가가 거의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8번, 9번 타자에 좀 언급을 드리는 그런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양지사하고 신라섬유는 그러면 대표님들은 조금 바늘방석, 가시방석이겠네요. 예, 이분들이 뭐 항상- 지분을 갖다가 한 85% 정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항상 막 네. 여기 쑤시잖아요. 밖에서 조사 네. 들어간다고 그러고 네. 뭔가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네. 올라간다라고 막 조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네네. 약간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선주들이라든지 이런 품절주들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 중소형주들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1,000억, 2,000억 분이 안 되고 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 대주주가 그런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뭐 걱정스럽다고 하면은 뭐 유상증자든지 무상증자든지 뭐 BW 신주 인수권을 발행해서 이 유통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와야지. 뭐 지금 상장시켜 놓고 자기가 85%씩 그냥 딱 깔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개인 소액 주주들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발행 네, 주식수에서 유통 주식수 비율이 20%인가요? 그게 안 되면은 네. 또 상장 관리 종목. 네, 네, 관리 관리 종목 종목 지정되더라고요. 지정되고 하는데 뭐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랬더라고요. 네. 신라섬유는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됐으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또 못 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주식을 내놓게 되면서 근데 이번에는 또 그런 게 아니라 품절주로 해석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좀 좋은 쪽으로 일단 네네, 뭐 심리가 그런 나오는 것들은 것 뭐 같아요. 액면 분할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어떠한 그러한 방안들은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선수들 좀 눈에 띄는 선수 먼저 짚어볼게요. 부자기미 전문가님 오늘 네. 관심 선수 첫 번째 선수는 어느 쪽으로 볼까요? 예, 오늘 그 한올 바이오 파마를 역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심상정 앵커께서 이 앞주 심상정이요? 심상정이 아니라 박상정. 갑자기 이름을 바꾸시고. 박상정 앵커께서 이 앞주에 우리가 그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를 할 때 그때 3번 타자로 한올 바이오 파마를 한번 소개를 해주신 거를 네, 봤어요. 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네. 또 뒷발로 주제분격이네요. 네, 아무튼 그 상당한 선별력이 좀 있다고 저 보는데 이제 여기 이제 세파기 항생제 국내 최초로 중국에 이제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선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요게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치고는 상당하게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약품이라든지 LG생명과학 이런 그 회사의 비교가 될 만큼 신약 파이프라인을 한 16개를 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역시 보고 대웅제약이 또 인수를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강소 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추세적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세파기에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요것도 이제 뭐 항생제 계열입니다. 항생제 계열인데 지금 중국 의료 시장 쪽에서 항생이라든지 항암 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성장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딱 진출하는 분위기하고 맞아 떨어졌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아라. 이제 이런 정석대로 오늘 간 거예요, 사실. 간 건데 제가 보는 거는 이 기업이 이제 16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펀드멘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눌렸을 때는 진입 시점을 잡아도 된다. 그런 측면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수 볼 때 사실 좀 애매한 게 지금은 아직 적자잖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고 좀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될지 이런 기준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주가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거든요. 올해 이제 흑자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파제 항생제 중국 매출이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서서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뭐 확인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세 매매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번 타자하고 지금 저희 3번 타자 한올 바이오파마였죠. 지금 아마 4번 타자도 함께 묶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제 별도의 또 그 이슈가 나왔죠. 지금 보톡스인 나보타, 요 부분이 지금 미국 FDA 임상 3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에보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그 제약사에 한 3천억 정도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미니멈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70%예요. 그러면 37에 21. 전문가님 죄송한데 이게 네. 지금 FDA에서 나보탈 임상을 지금 한다고요? 이미 우리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보톡스? 지금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쯤에 임상 3상이 완료되는 걸로, 요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네. 거기에 따르는 그 뭐 허가 부분, 이런 게 나오면 또 판매가 가능합니다. 임상 3상부터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일스톤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한 300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네. 유럽 쪽에서 또 한 100억 정도 이런 마일스톤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그동안 대웅제약이 좀 이런 부분에서 신약 부분에서 상당히 약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까지 이제 겹쳐서 가니까 대웅제약은 그러한 모멘텀을 두 가지를 오늘 다 받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국내에서는 이미 좀 발매가 되고 시판도 되고 현재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판매 시도하면서 지금 현재 그 FDA 승인 그 과정이 좀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쓰고 네. 있는데 걔네는 아직 못 믿는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이제 거기서는 그거 제가 잘 몰라서. 신약이라는 네. 거는 전부 네. 그 나라에서 네. 중국 같으면 이제 CFDA, 뭐 일본 같으면 JFDA 이렇게 전부 이제 우리 식약청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판매 승인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판매를 할 그 수가 나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 확인 절차가 지금 네네네.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보는 거죠? 그 나라별로 이제 굉장히 그 절차들이 이제 뭐 까다로운 게 있지만 미국 그 FDA도 상당히 까다롭지만 중국 CFAD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넣었을 때 이제 뭐 자기 자국민들한테 어떤 부작용이 있냐에 대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여부들을 이제 뭐 자국민만의 이제 DNA 특성이라든지 네, 또 이런 네. 게 있으니까 네. 그런 특성에 맞춰서 이제 승인을 내주는 것이죠. 삼상이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난다고. 네네,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요것만 판매가- 지나면 바로 판매. 네네, 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네. 네, 국내에서도 보니까요. 이게 지난해 4월부터 나보타가 판매가 됐대요. 그리고 한 해 동안에 75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으니까 해외 쪽에서 팔로가 더 넓혀진다면은 충분히 좀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정문당하고 네. 대웅제약이 뭐 4월 달에는 메디톡스보다 잘했다 뭐 이런 기사를 또 제가 본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게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 판매분을 네, 얘기하는 대웅하고 거죠. 정문당이 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톡스. 네네네. 네. 그리고 다른 선수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약간은 좀 오늘 라인업에서 좀 제가 의아하기도 뽑았어요. 하더라고요. 네, 제가 뽑았어요. 그 LG 디스플레이랑 이제 뭐 현대차, 모비스 다 같은 걸로 좀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낙폭과대 그렇죠. 낙폭도 낙폭이고 수출 약간 일단 있죠?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랑 모비스는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LG 디스플레이는 한 5천억 나와 있거든요. 2분기가. 3분기도 나쁘지 않고. 근데 주가가 왜 빠지냐 이런 게 이제 게시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저는 좀 잘 돌아다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 어딜 하시는지. 돌아다니세요? 아니 네. 모든 포탈이나 이런 그런 토론방들을 정보를, 보는데 관심사들이 왜 가이던스는 좋은데 주가 빠지지 뭐 다 이런 건데요. 워낙에 이제 4월달, 5월달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뭐 비오인이 누구니 막 그
기판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거기 증설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단가가 안 그래도 빠지고 있는데 공급 과잉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쪽은. 그리고 TV가 워낙 대형 판넬이 좀 이제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 대비로도 그렇고 PBR 아까 현대차랑 제가 모비스 얘기해드렸는데 PBR이 0.7밖에 안 돼요. 네. 뭐 적자 낸 회사도 아닌데 청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수출주는 사실 PBR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좀 요즘에 안 두는 아. 시장 분위기 아닐까요? 그거의 컨셉이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고 PBR, 고 PR 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제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 바이오 못 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그 생각했어요. 잠이 안 와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워낙에 이쪽이 돈이 그 선도 세력들이 돈을 갖고 네.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는데 네. 시장 파이로 보면 조금해요. 아직 크지도 네. 않고. 뭐, 저 네. 방송하기 전에 이 얘기했더니 부장님 전문가님이 저보고 아마추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은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아마추어 같은 컨셉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결국에 주식은 펀드멘탈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지금부터는 좀 뷰를 좀 바꿔도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뭐 지금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 사겠다 네네, 이렇게 예, 지금 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네. 뭐 그 생각이 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PBR이 뭐 0.7배니까. 네네네, 예.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주가라는 거는 추세가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무섭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저점을 잡아가지고 살려면 기본적인 파동 이론상으로 보면은요. 예. 지금 고점을 찍었다가 역배열에 들어갔다가 수렴을 거쳐서 정배열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종목이 역배열에서는 끝나야 돼요. 수렴 기간까지는 들어와줘야 그래야 정배열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사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예. 시점이 저는 아직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안 왔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청산 가치를 얘기하는데 혹시 지금 세아제강이 PBR이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아 0.2 정도 되나요? 0.3입니다. 0.3.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런 거 사야죠 지금.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LG 디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패널 가격하고 주가하고 연동이 돼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네, D램 가격하고 연동이 되듯이. 네. 그러면 지금 패널 시장은 어떠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대량적으로 늘어난다. 우리 반도체 장비들이 지금 잘 가는 게 뭐예요? 물론 삼성이 시안이라든지 평택 이런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중국의 네. LCD 라인들이 지금 이제 증설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공급과잉 현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네. 중국에서 공급과잉이 되면은 무조건 가격은 떨어집니다. 뭐 네. 디램이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무슨 뭐 식료품이 됐든 네네.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쪽은 지금 32인치, 33인치 요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급형이기 때문에 아직도 판매 대수가 가장 많아요. 근데 LG 디플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 45인치 이상 대형 패널 쪽에 네네. 그쪽에 상당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쪽이 또 부가가치도 높고.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이 아직까지 수요가 안 열리기 때문에 32인치, 33인치에 대한 공급 과잉 현상. 요거는 제가 볼 때는 3분기까지도 그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2분기에 예상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4,596억이거든요. 네. 4,596억인데 1분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38% 정도 감익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3분기에도 이 이상 영업이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분기별로 비교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전년 대비로 저희가 주로 실적은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200% 200% 늘어가는 정도 실적이고 네. 밸류가 PBR이 0.7배면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최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깰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팔 주식은 아니다. 현대차나 모비스나 LG 디스플레이는 같은 컨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은 지금 좀 순자산 메리트 쪽 봐주셨고 네. 그리고 부장님 전문가님은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바로 MVP 선정해 볼게요. 부장님 전문가님. 네, 오늘 역시 MVP는 한올 바이오 파마가 MVP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MVP 한올 바이오파마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경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관전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예, 역시 이제 뭐 코스피 시장 자체는 이제 뭐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정적인 21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중도적인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고 지금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은 상당히 자금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 특급 소방수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수급적인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됐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 쪽의 대응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좋은 업종이 화학하고 제약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료, 그다음에 증권 정도는 끼워줄 수가 있어요. 네네. 예, 요 정도에서 순환매 돌아가는 거를 매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추세적으로 이거는 대파동이 나오는 이런 추세다. 실질적으로 저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와, 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나스닥 시장하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S&P 500이라든지 다우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역시 전문가님도 그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다고 보세요? 네네. 거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네.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 업종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이제 화이자 같은 게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쪽을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 상태가 좋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암젠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동조화 현상이 저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코스피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소재 부분이라든지 화장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네. 이런 쪽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실적이 동반이 되고 이슈가 있는 이런 쪽으로 매매를 중심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큰 그림에서 코스닥의 대시세를 좀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섹터 나왔지만 내일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를 기용해 봐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클린업 트리오 선정을 해주시죠. 자, 내일 3번 타자는 마크로젠 선수고요. 4번 타자는 동아소시오홀딩스, 5번 타자는 한국콜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경기 내에서 활약을 좀 해줬던 선수들인 것 같아요. 먼저 마크로젠 좀 간략하게 좀 관심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뭐 이제 유전자 분석 쪽도 이제 그 제가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제 번호표를 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막 10% 이상씩 빵빵 치고 가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타자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제약주들 중에서도 지금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이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네네. 오늘 지금 동아소시오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는데 지금 뭐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원료의약품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또 이제 바카스가 또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것이다. 신고가였나요 오늘? 사상 최고치인가요? 주가가? 네네, 그 종가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고, 네. 네, 종가상으로 그런데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고점이 지난주에 또 한 한번 차례 나왔었네요. 윗거리를 한번 길게 달았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콜마 최근에 화장품주 조용한데요? 네네. 제가 화장품주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돌아올 때가. 왜 그러냐면 이제 메르스가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지금 들어와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을 동반한 이런 그 화장품주들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라든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국콜마도 기술적으로 본다고 해도 조정을 잘 걸쳐가지고 21선에 딱 닿고 오늘 양봉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추세를 또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일 좀 안타를 강하게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일 클린업 트리오까지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네네. 오늘 국민연금 쪽에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SK 쪽에 네네. 이제 좀 딴지를 걸고 나섰죠. 네네네. 이 부분이 내일장 지배구조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그 얘기 내가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이라든지 제일모직 요거를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잠깐 좀 언급을 그렇지 않아 좀 드리려고 네. 했는데요. 네. SK하고 SK CNC하고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는 조금 유형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SK CNC 자체가 대주주 지분을 워낙 지금 5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연금이 반대를 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의 합병에는 국민연금이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역시나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해 보입니다. 클린업 트리오, 마크로젠, 동아소시오홀딩스, 마지막으로 화장품이죠. 한국콜마가 선정됐으니까요. 내일 경기의 흐름에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골든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